안녕하세요, 분당주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간 많은 메일도 받았고 또 댓글로도 많은 문의를 주시긴 하셨지만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벼운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쉽게 영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업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좀 영상이 늦어졌던 거고, 사업은 당연히 망하지는 않았고요. 순탄하게 흘러갔었어요. 이제 11월, 12월은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송 기간이 끝나면서 CS 처리부터 시작해서 또 우르르 진행 관련 마케팅도 그렇고 문제점이나 이제 평가들을 받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공식적인 런칭은 아니었고 추가적인 제품도 런칭을 했어요. 소량으로 수출도 진행했었고, 출 관련돼서 제가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없기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고요. 아마 어떤 잡지사에 저희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메종 마리끌레르라는 잡지사고요. 디렉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1월달에 이야기가 나왔고 5월달 잡지와 메종 마리끌레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제품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오프라인 영업을 바로 시작했었어요. 이제 구색을 마치기 시작한 거죠. 스타필드에 문을 두들겨 봤고 결론적으로 입점을 못했어요. 제한 많이 왔었어요. 제 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고, 그래서 망가지는 브랜드와 회사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입점조차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데만 골라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돈보다는 좀 더 멀리 봤던 거죠. 저는 그 고집을 부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청담 명품거리에 있는 이제 거기에 입점이 확정이 되면서 첫 오프라인에 입점을 하게 되었죠. 회사 일로만 보면 매달 뭔가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4월까지 회사 운영이 정말 힘들었어요. 빠듯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월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의도치 않게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로. 이제 회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5월 1일부터 이제 금전적인 불안함이 없게 된 거였거든요. 금전적인 이유를 떠나서 브랜드를 단타성으로 칠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 시장을 잘 알고 많이 해봤고 많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를 아시는 대표님들 하나같이 똑같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마케팅 운영을 과감하게 안 하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을 써서 브랜딩을 한다는 건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전 좀 무모한 도전이라면 무모한 도전이었고, 무서웠지만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제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가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품을 그리고 브랜드를 지켜왔었고요. 그 외에 호텔 브랜딩의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병행해 가면서 업무를 맡았죠. 제품 마케팅에 투입됐던 제품들은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인 카테고리는 코스메틱 브랜드들이었어요. 신규 런칭도 있었고 기존 제품도 있었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죠. 또 사고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쳐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고 계속 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주말에 쉬었던 적은 없어요. 단 하루도. 정말 여러 브랜드를 운영해보고 여러 제품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런 데이터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도 눈으로 보고 했던 일을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정말 스토어팜을 하기엔 너무 유리한 포지션이고 유리한 인프라를 가졌더라고요. 일단 여러 제품의 대표님들을 알고 또 그 대표님들과 친분이 나쁘진 않고 좋은 공급가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좀 위탁으로 팔아봐도 되겠냐라고 했었을 때 거절을 하신 대표님들은 없었지만 안 팔리면 솔직히 쪽팔려서 딱
두 개의 브랜드만 핸들링 해봤어요. 첫 달 매출이 1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당연히 저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지, 스토어팜을 개설하면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저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봤던 거고, 수익이 생겨서 진작 할 거라는 후회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투자처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만 그런 걸 한다면, 저는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투자처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찾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찾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직 결과에 대한 그 아웃풋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투자는 확실하게 한 부분들이 있죠.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모든 이들이 바라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었어요. 제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갈증이 너무 심한 아이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게 제 하나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위한 시도와 방안과 잠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한다. 달리고 있는 중에 그거를 계획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영상 미팅도 의도치 않게 하게 됐고, 이 불편함이 저한테 기회로 왔었어요. 집단이 꼭 한 곳에 있어야만 하나의 회사가 운영이 된다. 그렇지 않는 방법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3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는 좀 걸렸다고 치면, 의도치 않게 5차 산업혁명은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빨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2020년의 목표는 1년 동안 적자 없이 버텨보자가 제일 큰 2020년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걸 2개 이상, 그게 뭐가 됐던 도전해보고 배우기로. 그래서 저는 2020년의 목표는 채웠어요. 그간 지내오면서 그동안 한두 개의 레퍼런스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좀 더 헤비한, 좀 더 튼튼한, 좀 더 강력한 레퍼런스가 생긴 거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보여졌다는 거,